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뉴스를 본다든지 혹은 기사, articles를 계속 읽는다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기사를 읽을 때나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냐면 외래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때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관련 단어들을 완벽 비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모든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필수 핵심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2개씩 첫 번째 세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트는요. 뚜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그 모양이 태양의 코로나랑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게 됐죠. 자, 그리고 COVID-19는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질병, 질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질병 이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우리는 어떤 질병을 가지게 된다고요? COVID-19이라는 질병을 가지게 되죠. 자, 제일 처음부터 COVID-19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일단 현대에 들어와서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한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however,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말이 이런 질병 앞에 우리 그런 일반적인 지역에 이름을 넣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다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한 번 더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COVID-19이에요. 자, 그러면 왜 19? 코비드는 뭐고 19은 뭐고 이건 뭔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드는 disease의 D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disease 줄여서 COVID가 된 거죠. 자, 그러면 19은 뭐라고요? 몇 년도에? 19년. 자, 그래서 COVID-19이 되었죠. 자, 그러면 쉽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이름, 그리고 COVID-19은 그게 감염된 질병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꾹! 두 번째 세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세트는요. 빠밤. Epidemic, pandemic, pandemic. 자, 이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일단 에 발음은 옆으로 땡기듯이 epidemic. 폐의 발음은 입이 굉장히 커져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벌어지죠. pandemic. 자연스럽게 pandemic. 이렇게. 자, 그러면 epidemic이라는 거는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우리는 epidemic,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서 사람 대 사람으로 옮는 질병을 의미를 하죠. 쉽게 잘 옮을 수가 있어요. 사람 대 사람에서.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아이디어는 조금 범위가 더 광범위해요. 이거 어원을 찾아보면
pen이라는 단어가 그릭어에서 왔는데 그릭이라는 단어, 그릭에서 pen이라는 단어는 all, 전체라는 뜻의 all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염이 된 epidemic,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자, 현재 우리 상황이 pandemic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andemic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의 제일 마지막 단계, 6번째 단계를 pandemic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pandemic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좋아요. 자, 우리는 세 번째 세트 단어들 들어갑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patient zero, patient zero, super spreader, super spreader. 자, patient이라는 부분은 환자라는 뜻이죠. zero는 뭔가 기준이 되는 시점, 기점을 나타내는 부분의 의미에서 여기서 zero라고 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patient zero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전염병 확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왜 patient first가 아니죠? 자, 한 번도 이 전염병이 그 이전에는 그 비슷한 시점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deal with, 다뤄야 하는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 환자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추측을 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원, origin, 그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측을 할 수 있다. initially, 처음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처음으로 발병이 되어진 환자에게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케이스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patient zero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 super spreader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super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spread이라는 단어는 펼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ER이 붙어서 정말 많이 펼치는 사람. 자,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슈퍼 전파자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슈퍼 전파자,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많이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를 우리는 super spreader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차이점을 아셨죠? 자, patient zero라고 해서 super spreader 아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독 꾹. 자, 그리고 네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네 번째 세트 빰빰빰빰. 오케이. 자, 영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자, 네 번째 세트는요. self-quarantine, self-quarantine, self-isolating, self-isolating. 자, 앞에 self이 붙는 단어들입니다. 일단 그 self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죠. quarantine. 자, self-quarantine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위험 지역에 갔던 사람들 혹은 위험 인물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중과 자신을 약간 분리를 해놓는 과정. 자, 그러한 상황을 self-quarantine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self-quarantine.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의식적으로 떨어지려고, 대중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제 스스로의 경각심, 가지고 있는 마음? 자, 그런 게 있어야 가능한 게 self-quarantine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성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어로 바뀌게 돼요. self-isolating. self-isolating. isolate 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isolate은 island. 여러분 island, 섬 아시죠? 그 단어부터 기원이 됐어요. 혼자 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self-isolating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병을 진단을 받아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져서 지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self-isolating 이라고 합니다. 자, 차이점이 명백하죠? self-quarantine 이거는 뭐라고요? 스스로 격리를 하는 거. self-isolating은요? 질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째 단어 세트 들어갑니다. 자, 5번째 세트는요. 뚜둔 shut down, shut down, lockdown, lockdown. 자, shut은 문을 닫는다 할 때, shut the door 할 때 shut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그리고 lock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표들 중에서도 주방 용품 중에서 락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많아요. 꽉 밀봉한다 이 뜻이. 그래서 shutdown은 임시적으로 문을 닫는 거. 그리고 lockdown은 완전히 봉쇄 폐쇄하는 거. 우리나라는 shutdown을 했습니까? lockdown을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shutdown을 했어요. 어떤 것들을요? entertainment facilities. entertainment facilities. 자, 유흥시설들을 문을 닫았어요. 사람이 많이 집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들을 문을 닫게끔 했죠. 자, 임시로 닫은 거지 완전히 영업을 중지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봉쇄하거나 그리고 도시를 대구에서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락다운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차이점은 이겁니다. shutdown 잠시, lockdown completely 온전히 완전히 라는 뜻이에요. 완전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단어예요. 자, 잘 들어볼게요. social distancing, social distancing, distancing in everyday life, distancing in everyday life. 자, social distancing 이라는 부분은요, 이미 기존에 있던 명칭입니다. 스스로 사회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 우리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이었죠. 자, social dist. 여러분, distance라고 하면 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istancing. 그게 무슨 뜻? 멀리 하다. 그죠? 멀리 하는 것. 자,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나 자신을 멀리 하는 거를 social distancing 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조금 완화된 표현이죠. 이게 완벽하게 용어로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강경화 장관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죠. distancing in everyday life. distancing in everyday life. 자, 매일 일상생활에서 distancing, 거리두기. 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두 단어들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총 6개의 세트들. 우리가 쉽게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코로나 관련 단어들을 한번 저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꽤 동영상이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 2번째, 정확하게 발음한다. 3번째, 정확하게 사용한다. 자, 이 3가지를 목표로 오늘 동영상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